마감 카운트다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공 차장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 시장의 큰 그림부터 오늘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런 얘기 준비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안 좋다 얘기가 보이면 이거 진짜 안 좋은 건가를 이제 우리 출연자분들께 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코스피 많이 오르긴 하는데요. 많이라고 하긴 좀 못한가요? 어느 정도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안 좋은 얘기를 그래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요 며칠 상간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에 2,500 코스피도 위태위태하다. 지금 2,500이 뭐냐? 2,400선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시죠. 일단 코스피 일간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작년 여름에 정말 코스피가 3,300선대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코스피가 지금 2,600포인트 중반, 올해 한때는 2,500대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던 흐름이죠. 이렇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너무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더 안 좋다고로 전망을 하는 증권가들의 시각이 조금 있어서요. 일단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다음 달 당장 코앞에 있는 FOMC 불확실성 있고요. 요거 지나면 그만인가요? 그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이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최근에 좀 점쳐지면서 이것 또한 우려. 그리고 미국 최근에 고용시장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금리 인상을 불러올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더 치솟게 만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또한 부담이다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올 하반기 코스피 예상 범위를 2,500포인트로 하단을 잡기도 하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이 안 좋으니 투자 1순위는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 그중에서도 안전통화, 달러를 비롯한 이런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큰 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차장님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차장님, 요즘에 그림을 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우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이면 중장기적으로 너무 그린다고 하는 거는 예측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다음 주도 예측이 어려운데. 그렇죠. 이 연간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좀 중장기가 아니라 중기로 본다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인플레 우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월,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이루어진 건 좋다 이거예요. 네. 하지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경기가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 국면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이면 좀 약간의 좀 부담감을 좀 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단순히 지금 이제 물가나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오르는 부분이지만 금리를 만약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속도나 이런 부분을 조절하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탠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사점 또 언론에 대한 뉴스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을 변동성을 계속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예측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2,400 이하 언더슈팅까지도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보고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이런 기간이 변동성이 나오는 기간이 좀 짧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쵸, 만약 짧은 시간에 바람이에요. 언더슈팅이 많이 떨어도 상관없어요. 네,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역사적인 밸류라고 할 수 있는 2,500 이런 수준에서의 봤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확률도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세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언더슈팅이 됐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회다라는 생각 전환도 네네. 필요하다. 그럼 어떤 종목이냐, 업종을 사야 되냐고 한다면 저희 모니터의 방송에서 네. 훌륭한 전문가분들 추천주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사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럴 때 과감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 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므로 그래서 네.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제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간이므로 참 무거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예외로 둬야 되는 거예요. 차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예외라기보다도 왜 그래도 뭐 사자. 괜찮다? 뭐 현대차도 있잖아요.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대표 주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지금 물음표는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선 삼성전자보다도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지금 수출주들에 대한 가격 경쟁이 오히려 좀 좋아졌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쪽보다도 이 자동차 쪽이 그러니까 중장기가 아닙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확률도 높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이 자동차 네. 업종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되지. 앵커님께서 갑자기 또 삼성전자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그 당황스러운데 삼성전자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좀 종목들은 많아요. 뭐 수천 개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 말씀하신 들어가면 되지 워낙 않을까요? 주변에서 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기사를 사다 보더라도 경제면에 이제 헤드라인 면에 삼성전자 주주 어쩌나 뭐 이런 기사만 그냥 수두룩 빽빽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제 많은 분들이 매일 출연자와 이야기를 해도 또 궁금해하고 또 이야기하면 또 화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거 또 얘기하고 있냐? 이러면 안 가는데 어쨌거나 안 가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또 차장님의 생각은 요즘 또 어떤가 이렇게 또 확인 작업도 해봅니다. 뭐 보유자 영역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네네. 너무 국민 주식이라고 해서 뭐 네. 그걸 하지 말고 네네. 보유자 영역에서 좀 사이클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네.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제 저희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적 이제 잘 나오는 쪽 볼 텐데요. 물론 실적 잘 나온다고 주가 뭐 튀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괜찮고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게는 되거든요. 오늘 어제 해서 실적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을 만한 기업들 없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은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에너지, 보험, 필수 소비재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과연 이거를 또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익이 하향 조정된 업종들도 있죠. 자동차 최근 들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는 실적 잘 나왔지만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최근에는 마이너스 하향 조정됐다 이런 기사가 있긴 했고요. 화학 섹터, 화장품 공교롭게 오늘 다 올라가는 업종인데요. 이런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기, LG이노텍 둘 모두 좋은 실적을 거둬냅니다. 스마트폰, 갤럭시향 그리고 애플향 이쪽에서 부품 팔아서 아주 수익 잘 나왔다라는 평가와 함께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잘 찍었고 2분기도 괜찮다라는 시각. 이거 두 종목 괜찮은지 잠시 뒤에 차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 거고요. 또 이번에는 배터리 쪽도 한번 볼까요? 어제 오늘에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왔는데요. 역시 좋습니다. 삼성 SDI는 분기 기준으로 4조 원대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긴 한데 시장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대형 정제 판매는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장님, 지금 이야기한 종목들도 좋고요. 그 외에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거 실적도 괜찮고 주가 좀 덜 올랐네 싶은 그런 쪽 있을까요? 우선 처음으로 이 삼성전자, LG노트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둘 다 증권사에서 호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LG노텍이 네. 좀 더 상승력이 매력적이게 있지 않을까. 최근에 또 주가 좀 많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네. 왜냐면 좀 아이폰 이 13번째 시리즈가 계속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나 또 이제 먼 얘기지만 애플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네. 또 애플카에 대한 출시나 이런 수주도 빨리 당긴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이 문제가 네. 아니라 3,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아이폰이나 애플카든 우선 그 카메라 사양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이 기존의 고객사들에게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고객사에 대한 부품주들을
부품주를 수주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플 쪽에서의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게 좀 평가를 지금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다고 하더라도 이 카메라의 평균 판매 단가로 봤을 때도 그 전보다 거의 2배 이상까지 높아졌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2분기도 뭐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때마치 또 이제 내일 이제 뉴욕장 끝나면 애플 실적이 나오게 네. 되잖아요. 혹여나 물론 시장의 눈높이는 이제 조금은 낮아지는 듯한 분위기는 나타내지만 어쨌건 잘하긴 했을 거거든요. 애플은 네. 관련한 실적 결과와 함께 또 LG노텍의 오늘의 하락이 또 기회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짧은 그림에서 봤을 때는 LG노텍이 막 연일 막 마이너스여서요. 네네.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막 작년 이맘때 막 10만 원 중반대였던 주가가 막 30만 원대 위로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 매력적으로 본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저는 좀 괜찮게 본 상황이고 네. 그 전에 이제 LG전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을 때 그 네. 시기 때 이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예, 하지만 진짜 LG 이노텍 외에 다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 추정치와 함께 주가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주라고 평가를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 전에 좀 같이 올랐었던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금리 인상 시기에 참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실적주로 봤을 때는 네.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잘 올라갔던 과정을 본다면은 참 LG이노텍은 정말 괜찮은 주식이다라는 네.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계셨던 것이 40만 원 돌파하고 났을 때도 이거는 그냥 같이 타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조정 나오면 무조건 매수 뭐 이렇게 이제 사인을 던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우리 차장님도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건데요. 네. LG이노텍 그래요. 이 관심 종목 하나 올려놓고 또 다른 쪽에 또 눈여겨볼 만한 거 있을까요? 요새 많이 관심 갖죠. S-오일. 정유주? 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1조 잘 3천억 나오겠죠? 나왔는데 이상 나왔는데 네. 근데 S-오일이 지금 2분기 실적도 당연히 1조를 넘길 나올 것으로 거다. 판단되고 있고 네. 뭐 1분기 1조 3천억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조만 넘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네. 분기 사상 최대 네. 실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S-오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정제마진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하지만 다른 화학 쪽과 이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제 마진 추이로만 그 S-오일을 매수하냐, 보유하냐 이걸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때 정제 마진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지금 유가도 제가 봤을 때도 올해 상반기 때는 계속 고공행진을 보다도 하향할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유가가 한번 올랐긴 하지만 지금 이제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거든요. 쉽게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S-오일의 정제 마진은 뭐 작년 대비 몇백 프로 올랐죠. 600% 오르고 했는데 그 수준은 일정 수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오일을 좀 1차적으로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네. 그쪽에서의 그 1분기 시점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래 이 원가나 이 판매량 그 부분은 괜찮은데 원가 상승 때문에 이 원가 상승이 이제 판매 가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제한됐었거든요. 하지만 2분기 때는 판매 가격 인상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1분기 때 아쉬웠던 부분에 이익이 2분기 때 잡힌다고 한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네.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래요. 원자재 그 가격 오르니까 관련주들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 이런 금융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다 2분기 실적을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좀 머릿속에서 유념해 두시고 실적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여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이슈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의 아니게 업종 다 아우르는 오늘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철강 쪽 한번 보겠습니다. CPTPP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철강주 수혜? 뭐 이런 기사가 뜹니다. 한미 FTA로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라는 것인데 이게 뭔지 한번 보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인데 어떤 이런 공동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대하는 요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철강업체가 수혜를 받을 거다. 섬유 쪽이 수출이 증대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는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다른 타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걱정이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강주들의 오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기는 하거든요. 차장님, 이 이슈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철강 섹터는 어떤 관점이세요? 우선 철강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많이 좋게 나왔거든요. 포스콜린스도 그렇고 좋게 나온 상황이 있고 지금 현재 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되면서 우리나라 그 철강 업체들에 대한 이 글로벌적인 수요도 늘어날 것 같고 네. 또 말씀하셨듯이 이 CPTPP에 대한 가입 때문에 수혜를 또 볼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영향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뭐 공급망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버거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이제 경쟁 업체들과의 어떤 그 상황에서는 동등하게 좀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왔던 이 경제협정 외에 다른 쪽에서의 골고루 뭐 크진 않아요. 작은 이슈가 한꺼번에 모아지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도 위주로 봤을 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들 막 타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이 기술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오늘 함께 했네요.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강세로 마무리했고요. 1%가량 상승한 2660선에서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메이저 주체들이 등을 돌리면서 오늘 하락하고 마쳤습니다. 0.4%가량 하락한 89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1,1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연기금과 투자신탁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화학업종과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7.3전 오른 7원 3전 오른 1270원 선에서 마무리하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등을 돌린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IT 업종과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는 0.9%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가량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1%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조금 회복을 한 모습이었는데 마감일 기준으로는 네이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상승과 하락 반대 흐름으로 마무리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0.8%가량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의 급락이 또다시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 성과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연일해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셀트리온 그룹주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유플라이마 수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CJENM도 3% 강세로 12만 7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CPTPP에 가입을 하면 철강 수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고려제강 상한가 안착하고 마무리했고요. 대한제강과 세아제강은 5%대, 4%대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에너지주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성에너지는 12%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GSE는 3%대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삼보산업 오늘 가덕신공항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연일 강세였고요.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원유와 RBD 파뮤까지 수출 제한 품목으로 확대를 하면서 오늘 JC케미칼과 샘표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삼보산업은 1895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네, 다음 그래프 보시면 오늘 JC케미칼과 샘표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포바이포가 오늘 따상에 성공을 했고요. 44,2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